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이 정당했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 사령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9일 VOA에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무인기 부대 창설을 비롯해 북한의 모든 침범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당은 한국군의 무인기 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이상하다면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 사령부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응해 무인 정찰기 2대를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상호 간 영공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국방부는 북한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직 고위관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보다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ns had to demonstrate that they could not let North Korea just get away with not only violating their airspace, but getting toward their capital. So I think what they were trying to say is that if you should be foolish enough to do anything, we're not afraid to retaliate.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추가 무인기 침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가장 꺼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n particular, if a soldier on the other side of the line points a rifle at you, you're not supposed to shoot back at him. Unless he starts shooting or someone else along the line starts shooting. In that kind of case, you're restricted. So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of whether or not it's really a violation of the armistice.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자위권은 결코 부정할 수 없으며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북한의 의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playing politics and using these activities and these events to discredit the other political party. So we really need to understand North Korea's political warfare strategy and not play into that.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을 지시했는데 핵 전문가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공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분열 물질 생산에 시간이 걸리고 핵탄두 제조 과정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핵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이런 공언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역임한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9일 VOA에 핵 관련 산업에서 증가는 기하급수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서 핵무기 증대의 핵심인 핵분열 물질, 즉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AEA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5메가와트 원자로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 작업을 2021년 여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핵무기 1개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은 8kg 정도이고 소형 전술핵 무기의 경우 3kg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북한이 해마다 10%씩 생산을 늘려도 3년 뒤에는 지금보다 전술 핵무기를 1개에서 2개 더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연간 5개에서 6개의 추가 핵탄두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국가보다 재원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북한이 이를 능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김 위원장의 공언은 수사적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 mean, exponential means every year you're producing more that year than the previous year. So I would tend to think of it more of a linear increase rather than an exponential. And so to me, the exponential is for effect rather than conveying a technical capability.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만 북한이 그동안 생산한 무기급 우라늄 비축량을 이용해 전술 핵무기 생산에서 빠른 증가를 이룰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분열 물질이 적게 드는 전술 핵무기 설계 역량을 갖췄다면 앞으로 연간 10개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이 주일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한일 3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는 최근 발표한 미일 관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영내 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많은 외교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로 인해 일본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본은 대체로 자체적인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비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제고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지난해 10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한 관계는 미한일 3국 간 협력을 복잡하게 하고 이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118대 새 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한국 간의 동맹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한동맹 70주년은 양국 관계의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고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미한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공화당의 마이클 메카우 의원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미한동맹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리 동반자 관계의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우 의원은 지난 7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동맹국이자 깊은 유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우정은 북한과 다른 적대국들의 위협에 계속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에 내정된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도 5일 VOA에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거듭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국은 북한의 지속되는 공격에 계속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VOA에 미한동맹 7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라 의원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미한동맹 70주년을 축하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며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동맹은 한국전쟁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우리 공동의 의지로 강화됐다면서 그 이후 강력한 경제, 안보, 과학, 문화적 유대를 가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을 맡았던 베라 의원은 우리가 21세기의 가장 큰 도전 중 일부에 직면하면서 미한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계속 협력해 평화롭고 번영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출범한 118대 미국 의회에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하원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공화당 의원들로 교체됩니다. 다만 하원의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모든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식적인 위원장직 임명은 이번 주 이뤄질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 담당 외교차관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차관은 10일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과 전 세계의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안 시행 과정에서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도훈 차관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가 진전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67명이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남성 35명, 여성 32명이며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에는 11명, 2분기 8명, 3분기 23명, 4분기는 2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한국 입국 탈북민 63명에 비해 약 6%, 4명이 증가한 것으로 2019년까지 매년 1,000에서 2,000명대를 기록하던 탈북민 입국자 규모는 지난 2020년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국면 이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한국 입국 인원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입국자들이 조금 늘었다면서 향후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 증감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